그 연준이든 우리나라든 무슨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좀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야,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원 물가 지수가 올라가든지 올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올라가겠는데 이런 의식이 실제로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많이 연구했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 무슨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걸 얘기하는지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크게 작용하더라.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요. 계속 오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막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물건 값이 계속 떨어지겠는데 그럼 물건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그럼 물건 값이 점점 더 떨어지게 돼요. 더 나빠지잖아요. 이런 기대 심리들이 실질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율을 올리거나 내리더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거.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것들. 내려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움직이더라. 똑같죠. 집값 봐봐요. 지금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사잖아요. 내려갈 것 같아? 그럼 팔잖아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실제로 행동을 부르더라.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0.2%가 줄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무슨 조금 더 여기 동결 더 할 거야, 뭐 내릴 거야, 동결 더, 이런 것들을 몇 번을 반복할 수도 있고 그냥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펑펑펑펑 기준금리가 올라서 다른 시중금리도 연동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지, 지금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다른 가상금리 때문에 내려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5년 동안 고정이고 그 다음에는 6개월마다 변동, 이런 거는 사실 보면 혼합형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고정이 아니다. 고정이라고 한다면 5년 고정이고, 또 그 다음에 그때 시세를 봐서 또 5년 뭐 고정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고정이지. 또는 진짜 순수 고정은 뭐냐면 20년, 30년 미국처럼 이런 것처럼 모기지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장기 모기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고정이지, 너네들 고정으로 조금씩 많이 좀 늘려, 뭐 이런 압박들이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을 되게 좋아해요, 변동. 근데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는 정말 변동을 더 좋아하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고정으로 대출을 해주든 변동으로 대출을 해주든, 뭐 혼합형은 그냥 고정 쪽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고정 쪽으로. 우리나라의 고정은 그냥 혼합형의 성격이 많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70%, 80%는 변동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94%까지 내려갔다. 이거는 2.94%까지 내려가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죠. 가장 나는 게 2.94%, 2.95, 뭐 2.94, 뭐 이 정도, 2.9 하반대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2.49대냐, 그거는 그냥 최하단을 얘기한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3% 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직도 여전히 5% 중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왜 2.9까지 뛰었냐? 사실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하단이 3.4? 뭐 이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3.5, 3.4 막 이렇게 됐는데 왜 2.9까지 떨어지냐? 이렇게 했는데, 그 2.9는 변동은 아니에요. 고정이에요. 그 고정 중에서도 사실 보면 혼합형, 5년 고정, 나머지 6개월마다 변동,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2.9 정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담대 2.95다. 그럼 되게 싼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은행들은 빚을 대출을 해줄 때 어떤 자금으로 대출을 해줘요? 예적금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예요? 금융채라고 자기네들 빚을 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 고정, 혼합형, 5년 동안 고정, 그 다음 6개월마다 변동이 이 혼합형으로 주담대로 빌려준다. 은행에서 빌려준다. 이게 하단이 2.94, 2.95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3.5잖아요. 기준금리 3.5예요. 근데 은행에서 아무리 최단이라고 그러지만 2.95로 빌려주면 그건 뭐죠? 가상금리를 아무리 내린다고 그래도 기준금리보다 떨어뜨려? 이게 뭘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잘.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3% 초반에 주담대는 사실, 그냥 그런 것들은 구할 수 있어요. 3% 초반. 3에서 3.5 정도 사이에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주담대가 3.5 기준금리보다 낮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혼합형 같은 경우, 아까 같이 5년 고정, 6개월마다 변동, 이런 것들은 5년 동안 고정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 고정이라는 것들은 만약에 3%를 지금 주담대를 내줬다. 라고 하면 3%는 그냥 5년 동안 고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3.5라는 거는 뭐가 연동이 되냐면 은행에서 되게 한 20% 정도가 그렇지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예적금이 되게 많아요. 예적금이 되게 많을 거고 나머지 빌리는 금융채는 빌리는 거잖아요. 이자를 주고 빌리는 거예요. 금융채의 5년물 정도가 실제로 고정금리에 연동되는 그런 기준이에요. 5년물 정도, 5년물에 대한 이자. 그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3.48? 3.45? 요 정도 돼요. 3.4 조금 넘어요. 3.4를 넘어요. 그럼 그것도 기준금리 좀 낮죠. 5년물 금융채가 3.4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걸 빌려왔어요. 예적금도 있지만 예적금은 아직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3.4를 가지고 갖고 와서 그거를 3% 빌려주면은 이거는 역마진이잖아요. 마진이 없어요. 역마진. 뭐 다른 데서 이득이 있겠죠. 왜 근데 그런 역마진까지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대출을 낮추느냐. 그럼 이건 미국 국가에 대한 푸시도 있어요. 사실 정부에 대한 푸시. 너네 고정금리를 좀 바꿔. 막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가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푸시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은행들은 고정금리를 밀까요? 변동금리를 밀까요? 변동금리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코픽스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비용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가중평균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지수예요. 그거는 단기금리잖아요. 그 지금 코픽스는 단기적으로 바뀌잖아요. 3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6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코픽스 지수는 변동금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 고정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채 5년물 지금 금융채 5년물이 3.4 조금 넘었다 했어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그러면 고정금리 상품을 밀까요? 변동금리 상품을 밀까요? 아주 기본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다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러면은 고정금리를 대출해 줄 거예요? 변동금리를 대출해 줄 거예요? 왜요? 지금 내 금리 내릴 거니까 고정금리를 주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린 상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방은 안 열려 있고 하방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3.5지만 지금은 요거보다 역마진이거나 다른 데 이익으로 이걸 메꾸겠지만 나중에 3.5가 3.25, 3.0, 2.7, 2.75 뭐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3%의 대출을 한번 해주면 지금 되게 싼 거잖아요. 많이 이걸 살 거란 말이에요. 몇 년 고정이라고요? 5년 고정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예전처럼 한 1.5나 그렇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 일반적으로 주담대가 2.5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변동금리 2.5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주담대가 역으로 0.5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5년 고정이에요, 5년. 그럼 5년 안에 이 3.0보다 변동금리 주담대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2.2년 반 정도에 내려간다 그러면 거의 그냥 거칠게 계산하면 제로예요. 그런데 만약에 2년 정도 안에 내려가면 3년 정도니까 2년 상쇄되고 1년 정도만 올라가겠네요. 그럼 계산이 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로 어떻게 주담대를 얻으려고 한다면 고정으로 갈까요? 변동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정 5년이 묶인다라는 거. 지금으로는 3%로 주담대 그러면 와 정말 싼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5년이 묶인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은행이 그런 고정을 되게 요구한다라는 거는 은행에 뭔가 이득이 지금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역마진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익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기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 은행이 이익이 간다면 다 반대로 대출을 하는 당사자들은 손해 구간들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